아기가 나 때문에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싶지. 뭔 소리야.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이 슬픈 만큼 나도 슬픈 가식 떨지 마. 너도 말하고 싶잖아. 다 나 때문이라고. 관두자.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혜인이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이 자기처벌적인 공격성이 현우에게로 넘어갔고 실제로 그 대상이 나를 공격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투사적 동일시 역시 대상을 통제하는 전능환상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미티드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는 혜인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상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죽음 충동이 극복되지 못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갖고 있는 환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대상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자아중심적이고 전능적이다. 이 전능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대상의 감정이나 상황, 생각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드라마상에서 홍혜인은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전능환상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아니 이런 데는 원래 좀 밝고 경쾌한 인어공주? 이런 노래 나오고 그러지 않나? 야, 음악 바꿔 빨리. 죄송합니다. 어? 음악이 바뀌었어요. 그러네. 정말 신기하기도 해라. 홍혜인 씨, 난 요즘 온 우주가 우리 둘만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도 우리 둘만 있게 되고 지난번 놀이동산 갔을 때도요. 우리 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결혼할래요? 식당이나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려서 뭔가 운명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현우가 우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했죠. 그리고 결국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었죠. 실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이런 환상은 전능환상이라고 한다. 이게 클라인 학파가 환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죠. 환상이 그냥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현우, 나와. 나 여기 이렇게 냅둘 거야? 이 장면도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죠. 혜인이가 헬기를 타고 용두리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백현우를 만난 그 행동의 근저에는 그만큼 백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만나야만 해. 너가 아무리 시골에 숨어 있어도 널 찾아가면 너는 날 만날 수밖에 없어. 너는 날 거절할 수 없어. 이런 전능적이고 모든 걸 통제하는 마음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백현우도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능 환상은 사실 관계가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도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환상이 실제로 대상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매형은 척하면 척이고 일처리 하는 스마트 하시니까. 서로 지켜야 할 영역이란 게 있으니까. 하라면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나. 그리고 두 사람 애 가져. 언제까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애 낳고 나면 백사방자는 내년이나 내후년엔 예정대로 보스턴으로 MBA 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 이상 학위를 딸 생각이 없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나? 그런 건 자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 와중에 애를 갖자고. 그 다음에 나는 혼자 해외로 가고. 왜? 혼자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하라는 거 하고 가라는 유학 가. 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키워줄 거고. 뭐가 문제야? 백현우 이사 속에 정확히 쓰라고 해. 서울대 법대 출신. 그런 거 빼먹지 말고. 이런 인터뷰 잡지 마. 안 해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으면 혼자 해. 부부 인터뷰인데 나 혼자 어떻게 해? 네가 혼자 다 말해. 내가 어떤 남편인지, 우리가 얼마나 좋아 죽고 못 사는지, 행복해 미치는지 다 얘기하라고. 어차피 싹 다 거짓말인데. 이 장면은 편집분열적 자리에서의 대상관계가 얼마나 병리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백현우가 이 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아이를 갖는 거, 향후 미래를 계획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체성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혜인이는 그런 현우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거나 알아주지 않았죠. 그렇다면 혜인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거는 몇 년 전 이들의 유산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방 정리하라고 하셔서. 저 방 치우는 거야? 놔둘 필요가 있어? 눈에 보이면 짜증이나 나지. 짜증이 나? 필요도 없잖아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 상품본부에서 좋은 브랜드를 유치할 수가 없다고. 왜 하나만 한 소리를 하지? 제 짐들 이 방으로 옮겨주세요. 네? 침대 하나 놔주시고요. 현우가 침대를 따로 쓰기로 결정한 시점에서부터 혜인이의 냉랭한 태도가 시작이 됩니다. 현우가 각방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 혜인이에게 충격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현우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하면서 사실은 대화를 시도를 했어야 하는데 혜인이는 그거를 회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실된 대상이 고통이나 죄책감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능적으로 조종하고 그 대상을 경멸적인 태도로 대하며 승리감을 갖게 한다. 이런 태도로 현우를 대한 거죠. 그러면 혜인이는 왜 유산이라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눈물의 여왕 시리즈 첫 영상에서 말한 내적 대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을 겪은 혜인이의 내면에서는 어렸을 때 오빠가 나 때문에 죽은 것처럼 또다시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나는 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야. 이런 나쁜 내적 대상의 처벌적인 언어가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혜인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그때처럼 또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우는 혜인이를 비난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혜인이가 슬퍼하는 만큼 같이 울며 공감해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대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혜인이는 네가 감히 방을 따로 쓰는 선택을 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태도로 현우를 대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슬픈 감정을 안 느끼기 위한 전능 환상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주체는 상상 속에서 우월감과 승리감을 느끼고 대상을 통제하는 환상을 갖는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보잘것없는 대상들 위해 군림하는 전능한 존재라는 느낌이 환상 속의 승리와 함께 지속된다. 이런 환상을 가진 혜인이를 알고 다시 보면 이런 장면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혜인이가 우울적 자리의 상태였다면, 다시 말하면 혜인이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된 상태고 또 어렸을 때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충분히 소화가 된 상태였다면 이 유산이라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유산을 했을 땐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그 유산이라는 상실의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더 중요한 거는 배우자인 현우와 함께 그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갔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안 그래도 유산이라는 사건이 감당이 안 되었던 혜인이에게 현우의 각방 선언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던 거죠. 아이를 잃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백현우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마음의 한 부분을 분열시켜서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편집분열적 자리의 대상관계는 주로 투사적 동일시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영상에서 투사는 얘기를 했었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불편한 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는 대상에게 투사한 나의 한 부분을 동일시까지 한다는 건데요. 이 사실은 동일시라는 말이 주는 느낌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투사를 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마음 상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환자는 자기의 부분들이 투사되어 실제로 외부 대상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환상은 투사적 동일시라고 불린다.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짐을 다 옮겨? 당신은 나한텐 바라구이방 치웠어? 뭘 말하고 싶은데? 아기가 나 때문에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싶지. 뭔 소리야.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이 슬픈 만큼 나도 슬픈 가식 떨지 마. 너도 말하고 싶잖아. 다 나 때문이라고. 관두자.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참이 안타까운 대화였죠. 여기서 혜인이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투사하고 동일시한 걸까요?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혜인이의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 있었죠. 어렸을 때 오빠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근데 지금은 또다시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난 또 누군가를 죽이고 만 거야. 이런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고 처벌하는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을 투사한 거죠. 이런 마음에 대한 증거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해줄 말이 그때도 나는 내가 울지 마. 나의 약속 그럴 적 없어.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혜인이는 누구보다 슬퍼해야 할 상황임에도 자기 처벌적인 이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였죠. 다시 현우와의 대화로 돌아와 보면 이 투사의 메커니즘으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나를 공격하는 형태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마치 아기가 내부의 불편함을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혜인이가 그 가시 놓친 말을 했을 때 현우는 대화를 포기해버렸죠.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쭉 각방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의 시사점인데요. 혜인이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이 자기처벌적인 공격성이 현우에게로 넘어갔고 실제로 그 대상이 나를 공격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에 대상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이 투사적 동일시 역시 대상을 통제하는 전능 환상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사적 동일시의 목표는 여럿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버리는 거. 아까 그 나를 처벌하려는 혜인이의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 대상을 조종하는 것이다. 그 결과들 중 하나는 그 대상과 투사된 자신의 일부분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이다. 이 투사적 동일시를 쓰는 사람의 역동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그것을 부정해도 그 역동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긍정하면 그 사람의 가설이 맞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 O를 하나 X를 하나 결국에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대화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너 나 싫어하지? 아니, 에이 뭐가 아니야 다 아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봐 나 싫어하는 거 다 티나.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다 알고 있어. 도대체 왜 그래? 헛소리 할 거면 꺼져. 꺼지라고.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날 싫어했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무서운 점은 결국 B는 나를 싫어한다 라는 이 A의 환상이 현실이 됐다는 점이죠. 제가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인 이 언어 표현들을 사용을 했지만 현실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소화가 안 된 사람들은 정말 많은 관계에서 이런 무의식적인 환상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이런 일상적으로 말하는 환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F가 아닌 PH로 시작하는 판타지라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서 이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환상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과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안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러나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고 함께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렇다 아니다 이런 OX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뎌줘야 되는 거죠.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냥 당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상에 대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때까지 아, 이 사람은 나쁜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내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기다린 게 아니라 잠이 안 온 거야. 알았다잖아. 기다렸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맞아. 나는 원래 누구 기다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너 그런 사람 아닌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우선이나 똑바로 들어. 알았으니까 빨리 들어가기나 하자고. 비 점점 더 오잖아. 감기 들고 싶어?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있냐고? 왜 화를 내? 갑자기 네가 여기 와 있다고 하는데 왔더니 넌 집에 없고 회관에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안 되고 산책 나왔어. 길도 모르는 동네에서 산책을 했다고? 그래. 걱정했잖아. 왜 걱정해? 환자 취급하지 말랬지. 그래, 그랬지. 큰 소리 냈으면 미안하다. 사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무서웠어.
이런 혜인이와 현우의 역동이 유아와 엄마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이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아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어머니가 그 의미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게 환상으로 그런다는 거죠. 여기서 어머니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녀는 아기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일에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기가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거로 징징대는 모습, 그게 투사적 동일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불편함을 막 쏟아내는 순간들이 있죠. 이거 불편해, 이거 싫어 이러면서 알아서 좀 해결해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가 뭔가 불편하구나, 아이고 그랬어, 뭐 이런 반응을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수없이 해주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100% 항상 그 불편감을 받아줄 수 있는 엄마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좀 폭발하게 만든다거나 그냥 그 투사에 압도되어 지쳐서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아마 육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투사적 동일시를 견뎌주고 버텨주는 백현우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혜인이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집분열적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어떤 큰 상실이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었을 때 이런 일은 별거 아니야, 고작 이런 일이 나를 좌절시킬 수는 없어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실에 대해 충분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마음의 힘이 강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상실의 공허함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내면이 튼튼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내 아픔과 고통을 받아주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한 거고 감사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혜인이의 조금은 병리적인 모습, 관계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편집분열적 자리의 특징들을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드디어 이 우울적 자리를 성취한 혜인이의 모습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우울적 자리에서도 투사적 동일시라는 심리 기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클라인의 견해에서 인격의 발달은 투사적 동일시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폭력적인 투사적 동일시의 형태가 수정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우울적 자리를 향한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의 여왕으로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이거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좋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이 눈물의 여왕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됐는데 기왕 시작한 김에 아예 이 눈물의 여왕 드라마를 통해서 대상관계라는 이론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예 이렇게 좀 시리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나 또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놓고 입어보지도 못한 리미티드가 몇 갠데 다 두고 가라고? 안 돼. 너무 아까워. 이건 너무 아깝잖아.